우리 잠재의식 할 때 공부했잖아요. 잠재의식 모든 부정적 정서를 억압한다. 억압하는데 때로는 그걸 해결 목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엄청난 이 공격성을 확 엄마한테 드러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평소에는 뭐 이걸 억압시켜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걸 잠재의식이 계속 선택을 하거든요. 이게 뭔 상태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여기에는 내가 더 이상 안 빠져야 되겠다. 내게 유리한 걸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안에는 뭐냐면 풍부한 안정적이고 편안한 정서가 어릴 때 많이 못 묻혀놨기 때문에 메마른 상태거든요. 이 메마른 상태는 뭐를 원하느냐면 강렬한 쾌감을 계속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강렬한 뭔가 주는 게 있으면 확 쉽게 빠져버리는데 이때는 이 이성적 뇌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여기서 큰 데미지를 입고 나와서 뭐냐면 이성적 뇌가 작동해서 후회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한 또 요 뇌가 작동되는 상태. 그래서 본인 안에는 아직도 메마른 어떤 거는 정서 때문에 계속 이걸 갈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구하는 걸 현실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내한테는 저는 그게 재밌습니다.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나는 그걸 계속 할 겁니다. 라고 한 걸 내가 이번에 좀 깨줬는데 그 깨준 게 한 번에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엄청나게 이제 수용하는 그런 모션은 취했거든요. 그건 이제 그 현상을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폭력을 통해서 그걸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게 있어요. 이 과민 반응은 왜 하느냐면 우리 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딱 우선 1첫번이 뭐냐면 본인의 안전 생존이에요. 그럼 이걸 내가 과민 반응을 해서 이 과민 반응이 내 생존에 위태로운 거면 절대 과민 반응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총을 들고 있는데 과민 반응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내가 과민 반응을 해서 내 생존과 안전에 유리한 대상이라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 습관이 왜 만들어질까요? 거짓말을 하는 습관은요, 부모님이 아이를 꾸중하기 때문에 혼안 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해야 내가 지금 이 잘못된 걸 덮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운전하다가 지금 좀 폭력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내가 반응해야 되게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이건 뭐냐면 이미 트라우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이게 내게 강한 전역 심리회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뭐 다음에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맞았던 건 남에게 뭐 당한 거예요? 무시당한 거잖아요.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범한 거잖아요. 나를 통제한 거거든. 나를 공격한 거거든. 그러면 운전할 때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확 끼어들었던 거는 누구나 뭐가 불편하게 하면 이거는 나를 무시한 거고 나를 공격한 거고 그럼 나는 엄청난 자존감이 지금 변형되어 있는 상태인데 채워넣어도 못하는데 이걸 깔아먹어버렸잖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걸 건드리면요 폭발하거든. 맞는 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맞고 가면요 민감성이 아주 잘 되는데 이 민감성은 긍정적으로 쓰면 사업을 성공하거나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내요. 분명히 그걸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보면 성화라 그래요. 좋지 않는 경험을 좋은 그거를 만드는 발판으로 삼는 거, 성화시켰다. 위로 올라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게 있고 오히려 내가 그러한 부정적 경험이 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계속 불필요한 에너지를 엉뚱한 쪽으로 쓰게 만들어버려요. 생산적인 거에 자신의 에너지 쓰는 건 아직은 못해요. 왜냐면 계속 본인 안에 잠재의식은 아직도 메마르고 뭔가 계속 갈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뭐냐면 뭔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걸 잠재의식은 먼저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뭐냐면 뭔가 취업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그거에 계속 세팅을 내가 가기는 가는데 전력을 다 못하는 상태죠. 근데 가다 보면 이게 또 메마르기 힘들거든. 이게 힘드니까 또 여기 유혹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거 더 아프다면 이건 또 잠시 뒷질을 밀리고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도 해야 되죠.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그냥 생활의 빈틈을 많이 만들어놨더라. 본인은 말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이쪽 세계를. 그러니까 뭔가를 꼭 그 공부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해줘. 일찍 일하고 일찍 자기. 그러니까 늦게 자도 되는데 책 읽다가 늦게 자는 건 괜찮다. 게임하다 늦게 자는 거는 이게 망가진다. 그 다음에 책 읽기 되게 힘든 거라더라고요. 운동 습관 만들기. 그 다음에 제가 5가지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해라.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을 때 운동이나 책을 읽으면서 혼자 있는 게 괜찮다. 근데 혼자 있으면 계속 잡념이 들어와요. 혼자 있을 때 삼가하라라는 글을 남겼어요. 혼자 있을 때 삼가한다면 혼자 있게 되면 부정적 사고를 자꾸 일으키니까 아니면 옆에 유혹에 자꾸 빠지니까. 물론 이제 혼자 있을 때라도 내 생활에 일을 하면서 혼자 있는 거. 내가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런 합리적인 연결이 돼 있잖아요.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내 휴식 할까 하고 내 패턴을 유지하는 혼자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 혼자인데 게임으로 들어가는 혼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쪽에 게으름, 내게 도움 안 되는 쪽에 연결 짓는 이 혼자. 이거를 피해라.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5가지 중에 마지막이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나를 매일 만들어라. 발굽표계지 10개에서 오늘 11개. 어제 책 1시간 봤으면 오늘 1시간 10분. 계속 그걸 만들어. 5가지를 가질 때 내 생활이 채워진다. 채워지면 이쪽으로 안 빠진다. 근데 이거 못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그걸로 가게 돼 있다. 왜? 그 전에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뭘 가지고 계속 도파민 분비를 이루어져 놨으니까 나는 지금 결국 그 기억 시스템, 그 회로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 잘 안 맞춰주면 핀잔 주거나 뭐 그랬다면 그래서 저 사람이 요 이야기를 했을 때 요 답을 하나 줄 때 잘 맞춰줬거나 그냥 또 들어줘야 될 때는 그냥 무한히 들어줬거나 또 공감해줘도 그래요 그랬어 하고 해줬거나 이런 거 우리가 뭐 맞춰줘. 이 맞춰주는 거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 호흡적인 걸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 맞춰주는 것도 있고 모든 걸 우리는 맞춰준다. 맞춰주는 목적이 뭔가 또 맞춰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맞춰주게 되면 일단 뭔가요? 상대와 내가 뭐 같다. 맞춰주면 동일시가 돼요. 동일시가 된다는 것은 서로 맞춰줬으니까 뭐가 되나요? 동일시가 되면 같은 사람이니까 라포죠. 라포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맞추어주는 목적은 뭔가가 나오죠. 바로 이끌기예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쓰잖아요. 대부분. 바로 이끌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충고하고 계속 지시하고 가르치고 판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퇴비를 넣어야 되고 흙을 찰게 부숴놔야 되고 그래서 이 씨앗을 넣어서 씨앗을 받아줄 수 있는 상태. 그게 뭐냐면 맞춰주기. 맞춰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끌기다. 그럼 내가 이끌기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줘야 된다? 먼저 맞춰줘야 한다. 이게 이제 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법이죠. 내가 맞춰줄 때 내담자는 자기 내면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기를 위해서는 뭐 해주라? 맞춰주라. 내가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오늘 수강하는 강의를 한다. 내 이야기를 바로 끄집어내면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던지면 아무도 안 들으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이 대상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이 대상자들과 일치될 수 있는 것,
무엇을 맞춰줄 것인가.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의 최고의 미남미인들이 여기 다 모였네요. 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와서 이 회사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와, 비전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애사심을 갖고 막 이야기를 계속 이 사람들에 맞춰줘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보니까 와 제가 막 그냥 화상을 입을 정도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뒤에 이제 내가 던져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맞춰져 버리면 상대가 뭐 해주느냐? 가장 중요한 맞춰주면 뭐 하느냐? 열어버려요. 맞춰주면 상대가 뭐 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다.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시켜줄 수 있다. 열면 맞춰줘서 열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상대 내담자와 내가 뭐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 그때 우리는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면 같은 방향을 보니까 앞에서 찌르면 방하거든요. 같이 공감된 상태에서 옆구리를 탁 찌르면 자기도 모르게 확 꽂혀 들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추기와 이끌기다.